안녕하세요. 발로뛰는 부동산의 최영수입니다. 월세 받는 상가 투자, 많은 분들의 로망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상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네, 최근에 이제 주택 규제 상황과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임대료를 생각을 하고 상가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저희도 이제 가만히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상가 투자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좀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땅을 사서 1층에 상가를 두고 상층부에 자기가 거주하는 그러한 상가주택에 관심을 갖거나, 또 이제 소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예를 들면 현금으로 한 3억 이내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이걸 오피스텔 같은 데 투자하자니 주택수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소규모 분양형 상가들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특히 신도시라든가 학원 맞춰진 거 저희가 몇 번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상가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그 중에서 분양형 상가 투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양상가에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분양상가 중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네, 일단 상가 분양을 하다 보면 특히 은퇴자분들이나 주부 이런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자금이 퇴직해서 이제 월 소득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생활이 좀 어렵고, 또 목돈을 꽃감 빼먹듯이 그대 매번 까먹기도 어려웠다 보니까 이런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갖거나 하는데, 그동안 아파트는 많이 투자해봐서 어느 정도 시세라는 것도 있고 어느 지역에 투자하면 된다라는 사람들이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만, 상가는 대부분 처음 해보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하듯이 상가를 투자했다가 참 힘든 상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파트는 어느 지역이면 지역의 시세가 있고 또 가격을 낮추면 임대가 나가는 그러한 성향이 있지만, 상가 같은 경우 위치가 안 좋거나 건물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같은 건물 안에서라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부에 있다거나 기둥이 크게 박혀 있거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임대료가 확 떨어지거나 또 공실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패 사례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히 이제 분양상가 같은 경우 분양 현장에 가보면 그냥 가격도 거의 우후죽순으로 어떻게 세팅했는지 모르겠지만 차이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층에 따라서 다양하게 차이를 볼 수가 없는데 도면도 보실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권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현장을 많이 보셔야 돼요. 상가는 단순하게 여기 A라는 상가가 바로 옆 건물이지만 여기가 월세 200만 원을 받는데 여기가 50만 원을 받는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이 왜 그런 이유인지 이런 것도 상권 분석도 좀 면밀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분양 직원들이 얘기하는 임대료도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거의 그대로 진행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최근같이 코로나 같은 사태 보면서 특히 1층 로드샵들이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1층 로드샵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 조심해야 되는지, 또 상층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간판에 걸 자리 상가 노출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데 아닌지, 또 주변에 배후에 이러한 사무실이라면 사무실로 수요가 많이 있는지, 실제 병원이 들어갈 자리인지 학원이 들어갈 자리인지 이런 것들 등등등등을 봐야 되는데, 수익률만 가지고 절대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또 그 임대료를 믿으셔서도 안 됩니다. 임대료는 반드시 시장조사를 통해서 적정 임대료 같은 것도 계산하셔야 되고, 그래서 다양하게 도면, 그다음에 상권 분석, 임대료, 기타 세부 사안들, 그 건물 안의 컨디션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례를 들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하나씩 더 사례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양상가에 관심 갖는 분들 중에 실패하기 쉬운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럼 상가 투자하기 전에 공부해야 할 것, 꼭 알아봐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주변 임대료 조사와 상권 분석입니다. 상가는 특히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내가 분양을 받고자 한다면 그 상가 주변에 현재 임대료 시세와 그리고 어느 위치가 잘 되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임차인으로서 이 상가에 들어간다면 어떤 업종이 어울릴 것인지 이 정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사업을 안 해보신 분이다 보니까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장을 여러 번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도 지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보실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이거는 뭐 앉아서 책으로 뭐 어떤 이론에 의해서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책 보고 뭐 단지 내 상가는 몇백 세대 이하는 안 좋다더라, 몇천 세대 이상은 무조건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단지 내 상가 안에서 수천 세대의 상가 안에서도 만약에 내 상가의 위치가 떨어진다면 사실 안 좋은 상가일 수도 있고요. 뭐 200세대짜리 상가인데 뭐 제가 투자한 경험에 의하면 200세대 상가 앞에 사무실이 들어와서 확 가격이 올라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뭐 반드시 정확하게 정해진 뭐 룰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 상권 분석, 그 다음에 임대료 조사를 첫 번째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출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상가 대출이 그래도 주택 대출보다는 규제가 좀 덜합니다. 어느 정도 신용도와 소득, 뭐 RTI 같은 소득도 보지만 소득 기준과 LTV, 그래서 보통 한 60에서 70%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내가 최소한 내 그 전체 분양 가격의 한 60% 이상의 자금, 50% 이 정도 되는 자금 정도는 확보를 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도면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안에 기둥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상가의 노출도가 대로변에 접해 있는지, 아니면 내측에 있다면 동선상에 맞는 상가인지, 이런 부분도 하나씩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가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 명의 문제를 좀 사전에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특히 이제 은퇴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가 잘못 투자하셨다가 건강보험료 갑자기 피부연재에서 갑자기 이제 지역가입자로 변환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거의 임대료의 한 20-30%를 차지하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에 대한 세금 같은 부분,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문제, 이런 부분들, 세금에 대해서도 좀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사례들을 보면 임차가 맞춰진 상가에 많은 관심을 갖는데요. 그렇다면 임차가 맞춰진 상가라면 안정적이라고 믿고 투자하면 될까요? 최근에 가장 많은 이제 사고들이 발생한 사례들인데요. 임차가 맞춰진 상가면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은 낫습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면 안 됩니다. 뭐 일단은 임차가 맞춰진 상가를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현장에 가서, 중요한 건 그 임차인이 나갔을 때도 이 자리가 다른 업종을 맞춰줄 수 있는 자리인지를 상권 분석을 통해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임차가 맞춰졌다 하면은 물론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많은 분양 사기들이 임대를 맞춰놓고 수익률 6%에 맞췄다, 7%에 맞췄다 해놓고 이제 계약 다 해놓고 임대차 계약이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왜냐면 이미 보증금의 계약금 뭐 5%에서 10%를 내놓고 이제 임대에 들어오겠다 하는데, 잔금을 하고 나서 임차인하고 다시 정계약을 하려고 보니 임차인이 사정이 바뀌어서 못 들어온다든가, 나는 계약금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시행사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임차인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사기성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그 임대차 계약을 너무 100% 확신하는 것보다는 임대차 계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가 들어올 자리인지, 인근의 임대 현황이 그 정도 임대료에 맞춰져 있는지를 보신다면은 좀 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계약서 내용의 특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물건의 입지적 가치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확신한다고 해서 절대로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분양상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첫 번째는요, 무조건 현장에 가보셔라. 그리고 임대료 현황과 상권 분석을 면밀하게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도면을 정확하게 자세히 보실 줄 알아야 되고요. 입지를 꼭 더 중시해서 한 번 더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세금과 법적인 관계, 그 다음에 명의는 누구로 할지, 임대사업 자체에 대한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저희 바로티는 부동산 TV 밴드에서 TV에서 계속적으로 이걸 시리즈로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꼭 반드시 하나씩 다 점검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